자, 우리가 오늘 배워볼 챕터의 이름은 Movement in and out of the cell이에요. 이거는 세포를 기준으로 세포 밖에서 어떻게 substance를 가지고 오는지, 또 세포가 어떻게 필요 없는 물질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챕터입니다. 먼저 세포란 Basic Unit of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루는 단위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세포라고 부르죠. 그 세포의 단위를 우리가 두 개를 배웠어요. 먼저 하나는 플란트 셀, 그리고 또 하나는 애니멀 셀을 배웠었죠. 얘네들은 둘 다 살아있는 생명체, 즉 리빙 오르가니즘들이기 때문에 7가지의 캐릭터리스틱스를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메타볼리즘, 즉 chemical reaction in the body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신체 안에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chemical reaction들을 메타볼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런 메타볼리즘들을 하기 위해서 셀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준비물들을 외부에서부터 흡수해 와야 되고, 그 흡수해온 준비물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메타볼리즘들이 이루어지면 필요 없는 엑세스, 웨이스트, 그리고 톡신들은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을 하려고 한다면 필요로 하는 물질들을 앱솔브하고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들을 릴리즈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걸 배우려면 우리가 먼저 플란트 셀월하고, 그리고 플란트 셀과 애니멀 셀의 셀 멤브레인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플란트 셀월은 셀룰로스 파이버라고 부르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왼쪽 그림에 보면 셀월, 플란트 셀월인데, 이 셀월이 중간중간 조그만한 구멍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가느다랗게 긴 셀룰로스 파이버, 실 같은 셀룰로스 파이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아무리 촘촘히 셀월을 만든다고 한들 중간중간 빈 공간이 없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 빈 공간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 가령 워터같이 아주 작은 물질들은 그냥 쉽게 통과해서 지나가 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월은 permeable하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셀룰로스 파이버로 만들어진 플란트 셀월이 굉장히 permeable하다라고 얘기해서 플란트 셀월은 freely permeable하다. 물질들이 막 그냥 드나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셀 멤브레인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셀 멤브레인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포스포리피드라는 몰리큘들이 다닥다닥 이어져 있어요. 이게 일렬로 쭉 이어지면 우리가 이거를 포스포리피드 레이어라고 하는데, 우리의 셀 멤브레인은 이러한 포스포리피드 레이어가 이중 구조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포스포리피드 바이레이어, 바이라고 하면 두 개라는 뜻이어서 바이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저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 사이에는 조그만한 갭,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파티클들은 쉽게 통과할 수 있지만 커다란 파티클들은 통과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스폴리피드는 머리 쪽은 하이드로필릭, 즉 물을 좋아한다. 하이드로 하면 워터, 필릭 하면 좋아한다. 물을 좋아한다. 하이드로필릭, 수용성이고, 또 저기 꼬리 부분 두 개, 저 다리같이 생긴 두 개의 길다란 막대기는 하이드로포빅, 즉 물을 싫어한다. 하이드로는 물, 포빅은 싫어한다. 즉 지용성 물질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셀 멤브레인은 똑같이 조그만한 파티클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이드로필릭, 즉 물을 좋아하는 서브스텐스들은 통과하지 못하고, 물을 싫어하는 하이드로포빅한 서브스텐스들은 쉽게 지나갈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하이드로포빅한 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하이드로필릭한 머리가 차지하는 전체 비중보다 더 많기 때문에 하이드로포빅한 애들은 지나갈 수 있고, 하이드로필릭한 애들은 튕겨져 나와서 지나갈 수 없는 구조가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봤던 셀 월 같은 경우는 freely permeable 해서 모든 애들이 다 지나갈 수 있다라고 배웠지만, 방금 배운 셀 멤브레인, 즉 포스포리피드로 만들어진 우리의 셀 멤브레인은 하이드로필릭은 못 지나가고, 하이드로포빅은 지나가고, 또 커다란 파티클들은 못 지나가고, 조그만한 파티클들은 지나갈 수 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셀 멤브레인이 partially permeable,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partially permeable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셀들 안 밖으로 물질들이 오고 가는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물질들이 셀 안 밖으로 움직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passive transport가 있어요. passive transport에는 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diffusion, 두 번째는 osmosis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passive transport의 반대는 active transport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diffusion부터 볼게요. diffusion은 movement of particles from higher to lower concentration. 물질의 concentration이 높은 곳에서 물질의 concentration이 낮은 곳으로 파티클들이 움직이는 것을 diffusion이라고 해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어떤 게 움직이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섭리예요. 그쵸? 자, 이렇게 물질이 많은 concentration에서 낮은 concentration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down the concentration gradient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diffusion definition이 나오면 movement of particles from higher to lower concentration 또는 movement of particles down the concentration gradient 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스모시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오스모시스도 패시브 트랜스포트의 종류 중에 하나였죠. 근데 오스모시스는 movement of water particle이에요. 아까는 그냥 movement of particle이었잖아요. diffusion은. 근데 오스모시스는 특별히 워터 파티클이 움직이는 게 오스모시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까 diffusion은 from higher to lower concentration이었지만 오스모시스는 워터 포텐셜이 하이한 데서부터 워터 포텐셜이 낮은 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모시스의 definition은 movement of water particles from higher to lower water potenti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water potential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water potential은 concentration과 정반대예요. concentration은 얼마나 소금이 많이 녹아져 있느냐 이거지만 water potential은 얼마나 물이 많으냐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움직이는 것도 down the water potential gradient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스모시스의 definition을 movement of water particles from higher to lower water potential 또는 movement of water particles down the water potential gradient라고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러한 passive transport의 반대가 되었던 active transport는 movement of particles through protein channel 또는 protein carrier from lower to higher concentration using energy 또는 ATP가 되겠습니다. diffusion하고 오스모시스와는 다른 점이 있다면 프로틴 캐리어라는 공간을 통과해서 물질이 움직여야 되고 이게 첫 번째 다른 점이고 두 번째는 오스모시스나 디퓨전은 higher에서 lower로 가는 거였지만 active transport는 lower에서 higher로 움직인다는 다른 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움직인다. 뭔가 말이 안 되죠. 가진 게 조금밖에 없는데 어떻게 조금 가진 걸 또 많이 있는 애한테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때 그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데 ATP를 지불해야 우리가 프로틴 캐리어를 가지고 아주 작은 concentration에서부터 높은 concentration으로 파티클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active transport입니다. 자, 먼저 diffusion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diffusion 아까 definition이 뭐였죠? movement of particle이었죠? 근데 우리 앞에다가 한 단어만 더 넣어줄게요. That movement of particles from higher concentration to lower concentration until it reaches an equilibrium. equilibrium은 양이 같다는 뜻입니다. 안과 밖의 양이 같아질 때까지 파티클들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안과 바깥의 양이 같아질 때까지. 여기서 안은 셀 안을 얘기하고 밖은 셀 바깥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바깥에 빨간 색깔 파티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셀 안에는 빨간 색깔 파티클들이 2개밖에 없죠. 그러면 밖에서 안으로 diffusion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빨간 색깔 파티클들이 움직이는데 언제까지 움직이냐? 안과 밖의 concentration이 같아질 때까지, 즉 파티클의 개수가 같아질 때까지 움직인다 이 뜻이에요. 자, 지금 밖에 파티클이 몇 개 있어요? 7개가 있네요. 안에는 몇 개 있어요? 7개가 있네요. 즉 이 상태를 우리가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불러요. 파티클들이 이퀄리브리엄이 될 때까지 많은 concentration에서부터 lower concentration으로 움직인다. 이게 diffusion입니다. 자, diffusion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들, 뭐 옥시즌이나 워터나 글루코즈 같은 것들을 셀이 얻어와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diffusion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메타볼리즘, 즉 케미컬 리액션들이 일어난 다음에 필요 없는 물질들, 톡신, 웨이스트, 엑세스들은 셀 바깥으로 또 디퓨전을 통해서 바깥으로 버리게 됩니다. 그 버리는 물질들에는 뭐 CO2라던가 유레아라던가 톡신들이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디퓨전은 이왕이면 빨리 이루어지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빨리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즉, rate of diffusion, 디퓨전의 속도에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끼치냐? 첫 번째, surface area to volume ratio 또는 total surface area가 영향을 끼칩니다. surface area to volume ratio는 전체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파티클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디퓨전은 더 빨리 일어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 만약에 여기 지금 파티클이 이 검정 색깔 물체의 주변을 감싸 볼게요. 그러면 총 16개의 파티클이 감쌀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파티클을 감싸는 이 검은 물질을 쪼개 볼게요. 하나, 둘, 세 개로. 그러면 얘 주변을 감쌀 수 있는 파티클의 개수가 36개, 무려 2배 이상이나 증가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 왼쪽에 있는 검정 색깔 물질을 쪼갰을 뿐인데 오른쪽에 있는 노란 색깔 물질들은 더 많은 파티클들에 의해서 감싸지게 돼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파티클을 더 surface to volume ratio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애를 larger surface area to volume ratio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surface area가 크면 디퓨전이 더 빨리 일어나요. 볼까요? 우리가 왼쪽에 있는 저 검정 색깔 물질 안으로 16개의 파티클들을 집어 넣을 건데 얘는 surface area가 좁으니까 1초에 16개밖에 못 들어오겠지만 얘를 쪼개고 나면 동시에 36개의 파티클이 1초 안에 들어오는 게 되겠죠. 1초에 16개, 1초에 36개. 어떤 게 더 속도가 빠른 거예요? 1초에 36개가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래서 diffusion은 higher surface area, surface area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diffusion이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diffusion에 영향을 끼치는 팩터 첫 번째 surface area to volume ratio를 봤고요. 두 번째 temperature를 한번 볼게요. 온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디퓨전의 속도가 빨라져요. 온도가 높으면 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둘 다 셀이 파티클 3개씩을 가지고 있고 바깥에 파티클이 5개씩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은 온도가 40도고 왼쪽은 온도가 20도예요. 온도가 40도인 쪽이 훨씬 더 디퓨전이 빠른데 이거를 제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한번 애니메이션화하면 이렇게 온도가 빠른 쪽에 있는 파티클들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온도가 높은 데에 있는 파티클들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설명하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티클들이 가지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도 더 높아요. 운동 에너지가 많으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디퓨전도 더 빨리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 팩터를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concentration gradient예요. concentration gradient는 농도의 차이인데 두 군데의 농도의 차이가 많이 일어나면 많이 있을수록 훨씬 더 디퓨전이 빠르다는 뜻이에요. 농도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훨씬 더 디퓨전이 빠르다.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은 셀 안에 파티클이 3개, 셀 바깥에 파티클이 5개, 파티클 차이가 2개죠. 그래서 concentration gradient가 2개 차이가 납니다. 오른쪽은 안에 1개, 바깥에 5개, 즉 concentration gradient. gradient는 차이예요. concentration 차이가 4개가 나죠. concentration gradient, 즉 concentration 차이가 많이 나는 오른쪽이 훨씬 더 디퓨전이 빠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higher concentration gradient. concentration gradient이 높으면 faster diffusion. diffusion이 더 빠르다. 자, 마지막 팩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팩터는 바로 distance예요.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훨씬 더 디퓨전이 빠르겠죠. 자, 여기 지금 보면 2개의 셀이 있어요. 셀 X와 셀 Y. 셀 X, Y 둘 다 바깥에 있는 파티클의 개수가 같지만 셀 X는 멀리서부터 파티클들을 가지고 와야 되고 셀 Y는 가까이에서 가지고 와요. 가까이에서 가지고 오는 셀 Y가 훨씬 더 디퓨전이 빠르겠죠. 즉, 파티클의 움직임이 훨씬 더 빨리 도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horter distance면 faster diffusion이다.
됐죠? 자, 정리해 봅시다. Rate of diffusion에 영향을 끼치는 거, surface area to volume ratio. surface area volume ratio가 크면 클수록 diffusion이 더 빠르다. temperature, 높으면 높을수록 kinetic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훨씬 더 diffusion이 빠르다. concentration gradient,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diffusion이 더 빠르다. distance, 짧으면 짧을수록 diffusion이 더 빠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오스모시스로 넘어가 볼게요. 오스모시스는 디퓨전하고 똑같은 거였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워터 파티클들이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어디서 어디로? From higher water potential에서 to lower water potential로.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요. 무슨 조건이 붙냐면 through partially permeable membrane. partially permeable membrane은 셀 membrane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부분적으로만 수용할 수 있는 membrane을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누가? 워터가. 그래야 오스모시스의 데피니션에 부합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셀 membrane이 있습니다. 워터 파티클이 움직일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그렇다는 건 바깥의 워터 포텐셜이 더 높았다는 뜻이죠. 어디보다? 셀 안의 워터 포텐셜보다. 이처럼 워터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워터 포텐셜이 더 낮은 곳으로 워터 파티클들이 partially permeable membrane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오스모시스라고 부른다. 자, 그럼 워터 포텐셜이 뭐냐? 계속 워터 포텐셜 했는데 워터 포텐셜은 우리가 요 삼지창 모양의 psi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워터 포텐셜은 tendency to lose water, 물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누가 물을 많이 잃어버리겠어요? 물 파티클이 많은 애들이 많이 잃어버리겠죠? 즉, 워터 포텐셜이란 물이 많은 곳을 의미합니다. 퓨어 워터의 경우 임퓨리티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으니까 얘는 당연히 워터 포텐셜이 높은 거겠죠? 자, 하이포토닉이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하이포토닉 솔루션은 solution which has higher water potential. than cell. 셀보다 워터 포텐셜이 높은 거, 즉 퓨어 워터 같은 거가 하이포토닉 솔루션이에요. 또 하이포토닉 솔루션의 반대인 하이퍼토닉 솔루션이 있는데 하이퍼토닉 솔루션은 워터 포텐셜이 낮은 거, 즉 물이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의 중간인 아이소토닉 솔루션이 있는데 이거는 워터 포텐셜이 셀과 같은 솔루션인 애를 아이소토닉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하이포토닉 솔루션, 즉 워터가 아주 많이 있는 솔루션에 우리의 셀을 담그면 셀 입장에서는 바깥에 있는 솔루션보다 물이 적으니까 바깥에가 하이포토닉 솔루션이니까 물이 많은 애니까 물이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하이포토닉 솔루션에서 셀 안으로 움직이겠죠. 그렇게 워터 파티클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면 우리 셀은 커지다 못해 터져버립니다. 이렇게 애니멀 셀이 터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animal cell becomes lysed, 터졌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animal cell becomes lysed. 반면에 플란트 셀은 워터 파티클이 막 들어와도 사이즈가 커지긴 커지는데 셀 월이 튼튼하기 때문에 터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플란트 셀이 becomes touched라고 말해요. touched는 빵빵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소토닉 솔루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소토닉은 아까 뭐였죠? 그렇죠. 워터 포텐셜이 같은 거였죠. 물하고. 즉, 물이 갖고 있는 워터의 양과 바깥에 있는 워터의 양이 같은 거예요. 소금의 양도 같고요. 그래서 컨센트레이션이 안과 밖이 같은 거, 워터의 양이 같은 거를 우리가 아이소토닉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소토닉 솔루션에서는 애니멀 셀은 뭐 그냥 평범하게 노멀하게 있고요. 플란트 셀은 플락시드, 딱 적당히 빵빵하게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퍼토닉 솔루션을 볼게요. 하이퍼토닉 솔루션은 워터 포텐셜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 물이 조금밖에 솔루션에 없으니까 오히려 셀이 물을 바깥으로 주게 되겠죠. 물이 셀에서 셀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니멀 셀은 점점 쪼그라들어요. 우리가 이거를 animal cell becomes shriveled라고 말을 하고요. 플란트 셀은 셀월은 튼튼하니까 쪼그라들지 않고 셀 멤브레인만 쪼그라드는데 이걸 plasmolized라고 말을 합니다. plasmolized는 사이토플라즘이 contract 된 거예요. 쪼그라든 거예요. 왜? 물을 잃어버려서. 자,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터거 프레저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터거 프레저는 플란트 셀이 얼마나 빵빵하냐 이게 터거 프레저예요. 애니멀 셀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터거 프레저는. 플란트 셀이 얼마나 빵빵하냐. 플란트 셀이 빵빵하려면 사이토플라즘에 있는 물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tug of pressure란 pressure of plant cytoplasm due to water. 물 때문에 사이토플라즘이 생기는 pressure예요. 이 tug of pressure는 maintains the shape of the plant. 플란트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즉, tug of pressure가 적으면 적을수록 점점 플란트가 시들시들해지겠죠. 왜? 빵빵하지 못하니까. 자, tug of pressure란 사이토플라즘에 있는 물이 사이토플라즘 안에서 바깥으로 셀 멤브레인을 밀어내서 셀이 빵빵하게 있을 수 있게 만드는 프레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오스모시스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진짜 오스모시스가 일어나나요? 진짜 물이 움직일 수 있나요? 요거를 보고 싶은데 요거를 보려면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투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different concentration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partially permeable membrane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스모시스의 definition이 through partially permeable membrane으로 워터 파티클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거를 하려면 셀 멤브레인이 필요하겠죠. partially permeable membrane은 셀이니까. 근데 셀은 너무 작아서 오스모시스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셀 멤브레인을 대체할 artificial permeable membrane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다이알리시스 튜브입니다. 여기 보이는 튜브가 다이알리시스 튜브인데 저 다이알리시스 튜브를 퓨어 워터에 담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이알리시스 튜브 안에 만약에 뭐 starch and glucose가 들어있다면 훨씬 더 concentration은 높고 워터 포텐셜은 낮겠죠. 물은 적겠죠. 농도가 짙으면 물이 적은 거잖아요. 짠 물. 물이 짜! 그러면 소금은 많은 거고 물은 적은 거죠. 두 개는 반대로 가죠. 스타치랑 글루코즈가 많이 들어있다는 건 그만큼 물은 적은 거예요. 다이알리시스 튜브 안에는 워터 포텐셜이 낮아요. 근데 밖에는 퓨어 워터가 있잖아요. 퓨어 워터는 워터 포텐셜이 높죠. 워터는 워터 포텐셜이 높은 데서 워터 포텐셜이 낮은 데로 이동하니까 당연히 다이알리시스 튜브 밖에서 다이알리시스 튜브 안으로 워터가 막 움직이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이알리시스 튜브는 점점 더 빵빵해지고 무게도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자, 이해가 됐다면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지금 다이알리시스 튜브가 ABCD가 있어요. 그리고 솔루션 ABCD가 있어요. A 솔루션은 0.1%의 슈거 솔루션이고 B는 4.2, C는 6.9, D는 10.6%의 슈거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이에요. 각각의 다이알리시스 튜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5% of 슈거가 들어있대요. 슈거가 5%밖에 안 들어있대요. 그러면 A, B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A, B 솔루션은 하이퍼토닉 솔루션이죠. 물이 적은 거예요. 누구보다? 다이알리시스 튜브 안에보다. C랑 D는 하이포토닉 솔루션이죠. 즉 물이 많은 거예요. 누구보다? C, D 다이알리시스 튜브보다. 그쵸? 그럼 A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A에서는 하이포토닉 솔루션이어서 물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요? 하이포토닉, 물이 훨씬 더 많다. 물이 많으니까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즉 다이알리시스 튜브 안으로 들어가겠죠. 물이 다이알리시스 튜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A와 B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이알리시스 튜브가 점점 빵빵해지고 더 무거워지겠죠. 반면에 C랑 D에서는 하이퍼토닉 솔루션이에요. 즉 물이 적은 거죠. 물이 적으니까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요? 다이알리시스 튜브 안에서 다이알리시스 튜브 바깥으로 물이 움직이게 되겠죠. 물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이알리시스 튜브는 점점 쪼그라들고 무게도 가벼워지겠죠. 자, 여기까지가 패시브 트랜스포트를 우리가 배운 거예요. 패시브 트랜스포트 두 가지 있었어? 그쵸? 뭐랑 뭐 있었죠? 디퓨전하고 오스모시스가 있었어요. 그 디퓨전하고 오스모시스의 데피니션은 뭐였어요? 디퓨전은 net movement of particles from higher concentration to lower concentration. 오스모시스는요? net movement of water particles from higher water potential to lower water potential through partially permeable membrane. 자, 이번에는 active transport를 한번 볼게요. active transport는 from lower to higher concentration using ATP,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였죠. 자, 요 active transport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ctive transport는 concentration이 낮은 곳에서부터 concentration이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돼요. 이거는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이 아니라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진 않고 ATP라는 에너지를 이용해야 되고 또 그냥 셀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프로틴 채널, 프로틴 캐리어가 필요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셀 안에 노란 색깔 파티클이 총 5개가 있고 셀 바깥에 노란 색깔 파티클이 총 4개가 있어요. 얘네가 움직여서 셀 안으로 들어가려면 from lower to higher concentration이잖아요. 더 적은 concentration, 4개에서 더 많은 concentration, 5개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냥은 움직일 수가 없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프로틴 채널 또는 프로틴 캐리어가 필요해요. 저 캐리어 프로틴은 그냥은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그냥 탈 수 없듯이 돈을 줘야 돼요. 그 돈이 바로 ATP, 즉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지불을 해주면 파티클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프로틴 캐리어를 통해서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챕터 3 Movement in and out of the cell을 마칠 수 있습니다. 자, 안녕!